만약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치유력을 가진 식품들이 현대 과학에 의해 발명된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전 역사상 가장 건강하게 살았던 사람들에 의해 이미 섭취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칼로리를 계산하고 최신 다이어트 유행을 쫓는 동안 성경이 이미 질병과 싸우고 염증을 줄이며 세포 수준에서 건강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특정 식품들을 처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영적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 임상 연구가 뒷받침하는 영향의 보고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식습관과 치유 방식을 영원히 완전히 바꿔놓을 수리까지 식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 목록의 13번은 성경시대에 너무나 희귀하고 귀해서 왕들이 문자 그대로 화폐처럼 거래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양학자들은 이제 이것이 지금까지 연구된 식품 중 가장 영양 밀도가 높은 식품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또한 50번은 고대 경전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불렸습니다. 현대 종양학자들은 이것이 암세포에 미치는 영향에 경악하고 있습니다. 매주 현대 과학이 뒷받침하는 고대의 지혜를 직접 전달받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세요. 앞으로 나올 내용을 놓치고 싶지 않으실 테니까요. 자, 이제 시작해 봅시다. 여기 여러분을 즉각적으로 치유할 수림까지 성경적 슈퍼푸드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부터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까지 순위별로 정리했습니다. 탑 1. 올리브 오일, 고대 세계의 액체 황금. 처음부터 시작해 봅시다. 올리브 오일이 이 목록의 1위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고대 세계에서 올리브 오일이 곧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음식이자 연료, 약이자 동시에 신성한 물질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를 140번 이상 언급합니다. 왕들은 이것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상처는 이것으로 치료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은 낯선 이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이것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약이었습니다. 그리고 현대 과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지구상에서 가장 엄격하게 연구된 식품 중 하나입니다. 올리브 오일을 초석으로 삼는 지중 해식 식단은 수백 건의 임상 시험에서 심장병, 암, 염증, 인지 기능, 저하 및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 감소와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주된 책임 화합물은 올로칸탈로, 이 폴리페놀은 염증을 줄이는 데 있어 이부프로펜과 거의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고대의 올리브 오일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는 정제되고 열 처리된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냉압착 방식에 역과되지 않은 해솔리브 오일은 항산화제, 비타민 E, 그리고 신체가 즉시 인식하고 사용하는 건강한 단일 불포화 지방이 가득한 살아있는 식품입니다. 전통적인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매일 양질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을 섭취하고 요리에 넉넉히 사용하며 피부 질환과 상처 치유를 위해 국소적으로 바르는 것입니다. 성경시대 사람들은 영양제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에 이것을 부어 먹었습니다. 토피, 생꿀 천연 항균제. 아가서에는 꿀과 젖이 내 혀 밑에 있고 라고 나옵니다. 잠언은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이 지팡이를 꿀에 찍어 먹자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것은 시적인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꿀을 힘과 명료함, 생명을 주는 음식으로 제시합니다. 생꿀은 지금까지 연구된 가장 강력한 천연 항균제 중 하나입니다. 임상시험을 통해 생꿀이 조직과 접촉할 때 과산화수소를 생성하고 병원균을 죽이는 낮은 pH를 유지하며 박테리아를 능동적으로 파괴하는 디펜신 웬이라는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 MRSA를 포함한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를 죽일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마누카 꿀이라 불리는 특수한 종류는 현재 전 세계 병원에서 인증된 상처 드레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생로입니다. 꿀을 섭취할 때 약 40베타르사베기 이상으로 가열하는 순간 약효를 내는 효소와 유익한 화합물들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벌집에서 직접 채취하여 역과하지 않고 가열하지 않은 채 먹었던 꿀은 대부분의 식료품점에 있는 투명하고 유통기한이 긴 제품과는 기능적으로 달랐습니다. 전통적인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감염을 예방하고 치유를 촉진하기 위해 상처에 생꿀을 바릅니다. 인후염의 첫 징후가 보일 때 한 숟가락을 먹습니다. 면역 지원을 위해 따뜻한 물과 레몬에 섞어 마십니다. 그리고 정제된 설탕과 달리 생꿀은 과당 구성과 효소 함량 덕분에 적당량 섭취 시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것은 사막의 여행자, 군인, 예언자들이 수세기 동안 버틸 수 있게 해준 음식입니다.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집트 무덤에서 3000년 된 꿀을 발견했는데 여전히 먹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목록에서 시작할 음식을 하나만 고른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기 훨씬 전부터 달콤함과 치유를 선사했던 선물입니다. 톱3 무화과 예언자들의 약용 과일.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치명적인 감염, 즉 종기나 심한 피부 궤양으로 죽어갈 때 예언자 이사야는 그를 위해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무화과 반죽을 상처에 붙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열왕기하 27. 그리고 히스기야는 회복되었습니다. 현대 과학은 이사야의 처방을 따라잡았습니다. 무화과에는 죽은 조직을 분해하고 상처 치유를 촉진하는 단백질 분해 효소인 피신, 에피친이라는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항균 특성이 입증된 소랄렌과 벤즈알데히드 화합물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무화과 유액은 연구를 통해 박테리아 성장을 억제하고 피부 치유를 돕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무화과는 상처에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무화과에는 수용성 식이섬유, 특히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펙틴이 매우 풍부합니다. 또한 마그네슘, 칼륨, 칼슘, 비타민 B군이 농축되어 있어 섭취할 수 있는 가장 미네랄이 풍부한 과일 중 하나입니다. 종합 비타민이 없던 세상에서 무화과는 영양제였습니다. 전통적인 사용법, 장 건강과 에너지를 위해 가장 잘 익었을 때 신선한 무화과를 먹습니다. 지속적인 영양 공급을 위해 1년 내내 말린 무화과를 먹습니다. 그리고 으깬 신선한 무화과를 염증이 있는 피부에 바르는 고대의 고향 요법은 지금까지 받아온 것보다 더 많은 현대적 조사를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톱3 대추야자 원조 에너지바. 고대 중동을 횡단하는 군인, 상인, 순례자였다면 대추야자가 여러분을 살렸을 것입니다. 칼로리가 높고 자연적으로 보관이 용이하며 미네랄과 빠른 당분이 풍부한 대추야자는 원조 생존 식품입니다. 대추야자 나무는 성경과 꾸란을 통틀어 다른 어떤 과일 나무보다 많이 언급됩니다. 그것은 아름다움 때문에 칭송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먹여 살렸기 때문에 칭송받았습니다. 대추야제는 혈류로 빠르게 들어가 신속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천연 당분인 포도당과 과당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제 설탕과 달리 섬유질, 마그네슘, 칼륨, 구리, 망간, 비타민 B군과 함께 제공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대추야자는 철분 수치를 개선하고 골밀도를 지원하며 심지어 임산부의 분만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임상시험에서 임신 마지막 몇 주 동안
대추야자를 섭취한 여성들이 훨씬 더 빠르고 순조롭게 출산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추야자에는 염증을 줄이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폴리페놀과 항산화제도 들어 있습니다. 대추야자의 탄닌은 항균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씨앗도 갈아서 전통 아랍 의학에서 의료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사용법은 당황스러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그냥 먹는 것입니다. 빠른 에너지원으로 사모네로와를 먹거나 요리할 때 천연 감미료로 사용하거나 금식을 깰 때 사용합니다. 라마단 금식을 전통적으로 대추야자로 깨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체는 음식이 없던 기간 후에 대추야자를 빠르고 부드럽게 흡수합니다. 톱 5. 석류 항산화의 왕. 석류는 모세의 율법, 성전의 장식, 그리고 성경의 시 곳곳에서 풍요, 아름다움, 생명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솔로몬 성전의 기둥에는 200개의 석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이 과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선언이었으며 현대 항산화 과학은 이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석류에는 자연계의 다른 곳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 푸니칼라진, 푸니치알라긴이라는 화합물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장에서 유로리틴으로 분해됩니다. 이 화합물은 연구에서 놀라운 항염증 및 잠재적인 항암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석류 주스는 임상시험에서 혈압을 낮추고 LDL 산화를 줄이며 동맥 건강을 개선하고 CRP와 같은 염증 지표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스와 씨앗에는 레드 와인, 녹차, 블루베리를 능가하는 농도의 폴리페놀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버리는 껍질은 의학적으로 훨씬 더 농축되어 있습니다. 중동 전역의 전통 치유사들은 설사, 장내, 기생충, 염증성 장질환에 석류 껍질차를 사용했습니다. 전통적인 사용법, 씨앗을 신선하게 먹습니다. 갓 짠 주스를 마시거나 말린 껍질을 뜨거운 물에 우려장 감염을 위한 차로 사용합니다. 주스 추출물이나 영양제가 아닌 과일 전체를 섭취해야 신체가 받아들이도록 진화한 방식 그대로 화합물의 전체 스펙트럼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석류는 대부분의 과일보다 먹는 속도가 느립니다. 보석 같은 씨앗을 추출하는 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것이 핵심일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은 노력을 요구했으며 이 과일은 현대 양리학이 여전히 완전히 이해하려고 노력 중인 무언가로 그 노력에 보답합니다. 톱 6. 렌틸콩 예언자와 빈자의 음식.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렌틸콩 이야기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에서가 붉은 렌틸콩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이야기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렌틸콩이 단순한 서민의 음식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것이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생존 식품이었습니다. 밀도가 높고 포만감을 주며 말렸을 때 수년 동안 보관이 가능하고 영양학적으로 탁월했습니다. 렌틸콩은 조리된 한 컵당 약 18개의 단백질을 함유한 가장 높은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 중 하나이며 철분, 엽산, 아연, 마그네슘, 칼륨도 풍부합니다. 그것은 군인, 노동자, 예언자 모두의 음식이었는데 힘든 노동이 요구하는 지속적인 에너지, 근육 회복, 미네랄 보충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현대 영양과학은 렌틸콩이 탄수화물 함량에도 불구하고 혈당 지수 GI가 현저히 낮아 혈당 급상승 없이 꾸준한 에너지를 제공한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높은 섬유질 함량은 장내 박테리아의 먹이가 되고 콜레스테롤을 낮춥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콩류 섭취는 건강한 노화의 가장 강력한 예측 인자 중 하나입니다. 인구조사 연구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 사는 공동체들은
일관되게 많은 양의 콩류를 섭취합니다. 전통적인 조리법은 물에 불린 후 커민이나 고수 같은 향신료와 함께 천천히 익혀 올리브 오일을 곁들여 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리 전통이 아닙니다. 렌틸 콩을 불리고 익히면 미네랄 흡수를 방해할 수 있는 피틱산과 같은 환경 양소가 감소하여 영양분을 훨씬 더 생체 이용 가능하게 만듭니다. 톱 7. 보리 모든 것을 견뎌낸 겸손한 곡물. 보리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 원정 중인 군인들, 바다 위의 선원들의 음식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온철 5천 명을 위해 떡과 물고기를 곱하셨을 때 그 떡은 보리떡이었습니다. 보리는 평범한 사람들의 곡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평범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연구된 가장 장친화적인 곡물 중 하나를 먹고 있었습니다. 보리는 모든 곡물 중 가장 높은 농도의 베타글루칸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베타글루칸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매우 확실하게 입증되어 FDA에서 이를 함유한 식품에 건강 강조 표시를 허용하는 수용성 식이 섬유의 일종입니다. 베타글루칸은 장에서 젤을 형성하여 포도당 흡수를 늦추고 LDL 콜레스테롤을 줄이며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면역 기능을 강화합니다. 또한 보리는 밀이나 쌀보다 혈당 지수가 낮아 추락 없는 지속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보리는 이미 심장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간주되는 귀리보다 식후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더 우수합니다. 거의 비용이 들지 않고 거의 모든 기후에서 자라는 곡물치고는 정말 놀라운 식품입니다. 전통적인 조리법은 간단했습니다. 통보리를 죽으로 끓이거나 가루를 내어 납작한 빵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겉껍질을 제거한 할보리가 더 흔하지만 겉껍질만 벗긴 보리가 섬유질과 영양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할보리라 할지라도 여전히 섭취할 수 있는 최고의 탄수화물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톱8. 고대 밀, 아인콘과 에머. 지금 생각하는 그 밀이 아닙니다. 여기 모든 것을 바꾸는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밀을 말할 때 그것은 현대에 상품화된 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대의 빵과 파스타를 채우는 외소밀과는 유전적, 구조적, 영양적으로 완전히 다른 고대 품종, 주로 아인콘 앤 에인콘과 에머 에멜을 말합니다. 현대밀은 에이커당 수확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20세기 중반에 개발되었습니다. 그 목표에는 눈부시게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조상밀보다 글루텐 구조가 극적으로 다르고 전분 함량이 높으며 미량 영양소가 적은 곡물을 만들어냈습니다. 반면 아인콘은 현대밀의 2개 염색체에 비해 14개의 염색체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밀에 반응하는 많은 사람들이 문제없이 견딜 수 있는 다른 유형의 글루텐을 가지고 있습니다. 1회 제공량당 단백질, 베타카로틴, 루테인, 리보플라빈, 항산화제가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아인콘에 대한 연구는 그 전분이 더 천천히 소화되어 낮은 혈당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항산화 함량은 현저히 높습니다. 그리고 최대 글루텐 발달을 위해 개량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죽의 성질이 다릅니다. 고대 세계 전역에서 표준이었던 더 밀도가 높고 영양가 있는 빵을 만듭니다. 전통적인 조리법은 천천히 발효시킨 사워도우였는데 이는 글루텐 단백질과 피틱산을 더욱 분해하여 곡물을 소화하기 쉽게 만들고 미네랄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고대의 빵은 정제된 흰 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밀도가 높고 어두운 색의 통곡물 빵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아인콘 가루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렴하지는 않지만 현대 밀로 고생해온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의 소화 시스템이 원래 설계된 바로 그 밀일 수 있습니다. 성경의 곡물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변형시킨 결과물입니다. 톱큐, 포도 덩굴에서 활력으로. 포도나무는 성경 전체에서 영적으로 가장 의미가 깊은 식물 중 하나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포도는 홍수 후 노아의 첫 행동, 유월절 식탁, 아가서 전체, 그리고 예수님이 사용하신 거의 모든 농업적 비유에 등장합니다. 이 식물은 고대 세계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아주 좋은 이유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신선한 포도, 건포도, 포도주스는 모두 레스베라트롤, 퀘르세틴, 안토시아닌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폴리페놀들은 심혈관 건강, 염증, 심지어 장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되어 왔습니다. 특히 레스베라트롤은 세포 복구 및 수명 연장과 관련된 단백질인 시르투인을 활성화하며 지난 20년 동안 노화 연구에서 가장 흥미로운 화합물 중 하나였습니다. 포도의 껍질과 씨앗에 이러한 화합물이 가장 높은 농도로 들어 있습니다. 껍질째 먹는 신선한 통포도는 이러한 폴리페놀과 함께 섬유질, 칼륨, 비타민 C, 비타민 K를 제공합니다. 건포도는 당분과 미네랄을 농축하지만 일부 휘발성 화합물은 소실됩니다. 각 형태마다 용도가 있습니다. 고대 중동에서의 전통적인 사용은 제철의 신선한 포도, 지속적인 에너지와 휴대용 영양을 위한 1년 내내의 건포도, 그리고 오늘날 지중해 요리에서도 여전히 행해지는 것처럼 음식을 싸는 용도나 염증 질환의 약용으로 사용된 포도 잎을 의미했습니다. 톱잼, 와인 절제 속의 고대 약. 이 부분은 미묘한 차이가 필요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이 와인을 보편적으로 찬양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도함에 대해서도 경고하지만 지혜롭고 절제 있게 사용된 와인은 약으로 취급합니다. 디모데전서 5:23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말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살균제로 상처에 포도주를 붓습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주로 소비되었던 방식인 희석된 와인은 진정한 항균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적당한 농도의 와인은 대장균과 살모넬라균을 포함한 일반적인 장내 병원균을 동일한 양의 순수 알코올보다 더 효과적으로 죽입니다. 수질 정화 시설이 없던 세상에서 물에 섞은 소량의 와인은 진정으로 보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드 와인에 폴리페놀, 특히 포도 껍질에 레스베라트롤과 프로안토시아니딘은 수십 년간의 심혈관 연구 대상입니다. 풍부한 식단에도 불구하고 심장병 발생률이 낮은 이른바 프랑스 역설, 프렌치 파라독스은 부분적으로 레드 와인 섭취 덕분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통제된 연구들은 적당한 레드 와인 섭취가 HDL, 콜레스테롤 개선 및 혈소판 응집 감소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핵심 단어는 절제입니다. 전체 식품 식단의 맥락에서 식사와 함께 마시는 양질의 레드 와인 한 잔입니다. 성경시대 사람들이 실제로 마셨던 방식, 즉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음식과 함께 희석하여 마시는 것은 현대의 알코올 문화와는 매우 다릅니다. 이것은 식품 자체만큼이나 섭취 맥락이 중요한 식품 중 하나입니다. 성경이 묘사하는 방식대로, 즉 약으로서 아껴서 목적 있게 사용된다면 이 목록에 오를 자격이 있습니다. 부주의하게 사용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멈추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좋은데 이런 것들을 실제로 어디서 구하나요? 물탄 슈퍼마켓 버전 말고 진짜 버전 말이에요 라고 묻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질문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식품들로 판매되는 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성경이 말하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상업용 올리브 오일은 저렴한 씨앗 오일과 섞여 있고 냉압착 방식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꿀은 가열되고 역과되어 효소가 제거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달콤한 시럽일 뿐입니다. 그리고 성경적 식품을 씨앗부터 직접 키우고 싶어도 대형 가든 센터에서 가업 전승 헤일룸 품종을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좀 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신뢰하는 출처들을 찾아 아래 설명란에 모두 링크해 두었습니다. 이제 다시 목록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제부터 여러분을 진심으로 놀라게 할 식품들이 나오니까요. 터피불, 생선 오메가3의 언약, 복음서 어디에나 생선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은 어부였습니다. 기적적인 먹이심에는 생선이 포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자신의 육체적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생선을 드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1세기 해안가 이스라엘 문화에서 생선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주요 단백질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그것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식단 선택 중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갈릴리 바다의 기름진 생선, 정어리, 멸치, 틸라피아는 지구상에서 오메가3 지방산, 특히 EPA와 DHA의 가장 풍부한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이것들은 신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어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 필수 지방입니다. DHA는 뇌 세포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EPA는 몸 전체에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줍니다. 오메가3에 대한 연구는 영양과학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연구 중 일부입니다. 정기적인 생선 섭취는 심혈관 질환, 우울증, 인지기능 저하, 염증성 질환 및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을 극적으로 낮추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생선을 정기적으로 먹는 인구 집단, 지중해 연안 공동체, 일본 어촌 마을은 건강 결과 면에서 내륙 지역보다 일관되게 우수한 성과를 보입니다. 그리고 성경시대의 생선은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것처럼 숯불에 구워 통째로 먹었습니다. 오메가3 함량을 파괴하는 튀김옷도 가공도 씨앗 오일 튀김도 없었습니다. 조리법이 간단했기 때문에 영양이 보존되었습니다. 현대 건강 지침은 일주일에 2야 3회 기름진 생선 섭취를 권장합니다. 복음서의 사람들은 그것이 가진 전부였기에 먹었습니다. 그들은 우연히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하게 건강을 증진하는 식품 중 하나를 가졌던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단순한 식단이 가장 지혜로운 식단이었습니다. 터핍시유, 염소 젖 약속의 땅의 프로바이오틱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살균되고 균질화되고 비타민 D가 강화된 우유가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장이 매우 다르게 처리하는 근본적으로 다른 식품인 염소의 젖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염소 젖은 우유보다 지방구가 작고 단백질 구조가 다릅니다. 주요 단백질은 대부분의 상업용 우유에 들어있는 A1 카제인이 아닌 AQ 카제인으로 많은 연구자들은 이것이 인간의 소화에 더 잘 맞는다고 믿습니다. 염소 젖의 지방 입자는 자연적으로 균질화되어 있어 분리되지 않으며 산업적 가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생산된 신선한 염소, 젖은 장 건강을 돕는 천연 프로바이오틱스인 유익균이 풍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염소 젖은 우유를 소화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소화가 더 쉽고 장 내벽의 염증 반응을 덜 일으키며 유익한 장내 미생물을 돕는 프리바이오틱 효과가 있습니다. 칼슘, 인,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 함량은 생체 이용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항균 및 항진균 특성을 가진 중쇠 지방산, 특히 카프릴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중동 식단에서 염소젖은 신선하게 마시거나
요거트와 케피어로 발효시키거나 간단한 치즈로 숙성시켜 섭취했습니다. 각 형태는 서로 다른 이점을 제공합니다. 신선한 젖은 빠른 영양 공급을 위해, 발효 제품은 풍부한 프로바이오틱스를 위해, 치즈는 농축된 미네랄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염소는 소보다 젖을 적게 생산하고 대량 생산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산업 낙농에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유제품 민감성, 느린 소화 또는 장내 미생물 불균형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이 고대의 음식, 즉 약속의 땅에 젖은 그들의 몸이 간절히 원하던 바로 그것일 수 있습니다. 톱 13. 우슬초 실제적인 힘을 가진 정결 허브. 드디어 13번입니다. 제가 처음에 예고했던 우슬초입니다. 레위기의 정결 의식과 시편 51편.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처형 장면에서 예수님께 우슬초 가지에 꽹 해면이 제공될 때도 등장합니다. 수세기 동안 이것은 순수하게 상징적인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러다 연구자들이 우슬초를 분석하기 시작했고 그 상징성이 실제적인 바탕 위에 세워졌음을 발견했습니다. 우슬초에는 알려진 가장 강력한 천연살균제 중 두 가지인 오레가노와 타임에서 발견되는 것과 동일한 항균 화합물인 카르바크롤과 티몰이 들어있습니다. 연구를 통해 우슬초가 진정한 항균, 항바이러스, 항진균 특성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헤르페스 심플렉스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담 화합물은 폐의 점액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며 한겸증 효과는 호흡기 감염과 상처에 대한 전통적인 사용을 설명해 줍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정결 의식이 갑자기 기능적으로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질병 후에 깨끗하게 닦고 표면을 훔치고 사람과 물건에 뿌리기 위해 우슬초를 사용했다면 여러분은 실제로 진정한 항균제를 바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침은 실용적이었습니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사용법으로는 호흡기 감염, 기침, 기관지염을 위한 우슬초차, 국소 살균제로서의 우슬초 팅크, 그리고 타임과 유사한 향기로운 허브로서 요리에 사용되는 신선한 식물이 있습니다. 맛은 강하고 약간 쓴데 이는 활성 화합물을 나타내는 많은 약용 허브의 특징입니다. 우슬초는 주류 허브 의학에서 잊혀지고 단순한 성경 장식용 허브로 치부되었지만 과학은 명확합니다. 이 작은 식물은 고대 세계에서 실제적인 일을 하고 있었으며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티옵 이스파트, 커민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신 것. 이것은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이름을 언급하신 이 목록의 유일한 향신료입니다. 마태복음 23-23회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박하와 회향과 근채, 커민의 11조는 철저히 드리면서 정의와 긍휼은 저버린 것을 비판하십니다. 커민이 11조로 드려졌다는 사실은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었는지를 말해줍니다. 여러분은 진짜 가치가 있는 것에 11조를 드립니다. 커민은 중동, 인도, 북아프리카 전역에서 소화, 혈당, 감염을 위해 최소 4,000년 동안 의료용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현대 연구는 그러한 전통적인 용도 하나하나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커민에는 광범위한 박테리아와 곰팡이에 대해 항균 효과를 입증한 쿠미날데히드, 추미날데하이데라는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커민은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공복 혈당을 낮추고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담즙 생성과 소화효소 활동을 자극하여 복부 팽만감을 줄이고 영양 흡수를 개선합니다. 또한 철분의 중요한 공급원입니다. 커민 3근 11 철분 필요량의 약 20%를 제공합니다. 아마도 가장 흥미로운 점은 커민이 동물 연구에서 한감 특성과 기억력 보호 효과의 예비 증거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는 이를 직관적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현대 과학은 그 이유를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요리에 가루 커민을 넣거나 빵과 스튜에 볶은 커민 씨앗을 넣거나 소화 불량의 커민차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시대 가정에서 일상적인 음식이자 동시에 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침 중에 이를 언급하신 것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작은 허브 정원조차 진정한 약국이었습니다. 톱 15, 고수, 코리아엔더, 빵 속에 숨겨진 해독 허브.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을 때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가시, 고수씨, 같고, 희고. 그것이 정확한 식물학적 식별이든 비교 묘사든 고수씨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기적적인 음식 이야기에 등장한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고수씨는 이집트, 페르시아, 이스라엘 문화 전역에서 풍부한 약용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투탕카멘의 무덤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고대 의학에서 소화 불량, 불안한 신경, 염증성 통증에 사용되었습니다. 현대 연구에 따르면 고수씨는 진정한 불안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동물 연구에서 특정 모델의 경우 제약회사에서 만든 디아제팜과 비교할 만한 불안 감소 효과를 보여줍니다. 리날롤과 플라보노이드를 포함한 한겸증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항균 활동을 보여주며 가장 매혹적인 현대적 응용 중 하나는 중금속 해독입니다. 예비 연구에 따르면 실란트로 고수 이피도와 코리아엔더 고수씨는 조직에서 수은 및 기타 중금속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소화기 이 점도 잘 뒷받침됩니다. 고수씨 차는 가스, 백만감, 장 경련의 수세기 동안 사용되어 왔으며 연구를 통해 장 경련을 줄이고 구풍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사용법, 빵, 스튜, 향신료 혼합물에 가루 고수씨를 넣고 소화 불량의 고수차를 마시며 같은 식물인 신선한 고수 잎을 요리에 풍미와 기능성 식품으로 넉넉히 사용합니다. 오늘날 전통 요리 어디에나 고수가 있는 것과 같은 이유로 성경시대 요리 어디에나 고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음식 맛을 좋게 하고 먹은 후 기분을 좋게 만들었습니다. 톱 16. 마늘 이스라엘 백성이 애도한 음식.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감정이 실린 음식 언급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방랑하며 만나만 먹고 있을 때 그들은 무너져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체적으로 애도한 것 중 하나가 마늘입니다. 민수기 11:1-5.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 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들은 마늘이 너무 그리워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늘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한다면 그들의 슬픔은 완전한 과학적 설득력을 얻습니다. 마늘은 영양의학에서 가장 포괄적으로 연구된 식품 중 하나입니다. 마늘을 으깨거나 다질 때 생성되는 화합물인 알리신은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에 대항하는 광범위한 항균제입니다. 임상시험을 통해 정기적인 마늘 섭취가 감기와 독감의 빈도와 심각성을 줄여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혈압과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혈소판 응집을 줄입니다. 간 보호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갓 으깬 생마늘이 가장 강력합니다. 알리신은 휘발성이며 열에 의해 분해됩니다. 중동과 지중해, 전역의 전통 의학은 가능한 모든 형태로 마늘을 사용했습니다. 드레싱과 보존식에 생으로 넣고 스튜에 익혀 넣고 기름에 우려내고 심지어 귀의 감염을 위해 귓구멍에 넣기도 했습니다.
이집트 의학 파피루스에는 20가지 이상의 약용 조제법에 마늘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톱 17. 양파 성경적 주방의 프리바이오틱스 왕. 민수기 11장 광야의 위대한 애가에서 마늘과 바로 나란히 나열되어 있습니다. 양파는 고대 세계의 모든 경제 계층에서 주식이었습니다. 피라미드를 건설한 이집트 노동자들은 부분적으로 양파와 마늘로 임금을 받았습니다. 파라오들은 이것들과 함께 묻혔으며 과학은 왜 그것들이 그렇게 가치 있었는지 정확히 말해줍니다. 양파는 강력한 항염증, 항히스타민, 항산화 특성을 가진 폴리페놀인 퀘르세틴의 가장 풍부한 식이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임상시험에서 퀘르세틴은 혈압을 낮추고 염증 경로를 억제하며 알레르기 증상을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양패는 이눌린 유형의 프룩탄이 매우 풍부한데 이는 결장의 유익균, 특히 비피도박테리움과 락토바실러스 균주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 섬유질입니다. 미생물군집 마이크로바이옴이 무엇인지 이해하기도 전에 고대 세계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잘 먹이는 식단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마늘, 양파, 부추 등 모든 파속, 엘리움. 식물은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하며 매일의 주식이었습니다. 그 결과 장 생태계가 설계된 대로 기능하게 되었습니다. 양파의 황화합물은 또한 해독 효과가 있어 독소를 처리하고 제거하는 간 효소 활동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생양파는 수세기 동안 벌레 물린데 가벼운 화상, 가슴 답답함 등의 국소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일부 연구의 뒷받침을 받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사용법, 퀘르세틴을 최대로 섭취하기 위해 샐러드와 피클에 생양파를 넣고 풍미와 프리바이오틱 섬유질을 위해 거의 모든 요리에 익혀 넣으며 환자 회복을 위해 양파 국물을 마십니다. 이집트의 양파를 그리워한 사람들은 유난을 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톱쉘, 아몬드 몸을 먹여 살린 상징.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에 등잔대인 메노라를 아몬드 꽃 모양의 잔으로 디자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서는 기적적으로 아몬드 싹이 텄습니다. 아몬드는 봄에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로서 깨어있음과 신성한 주도권의 상징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징적 선택은 놀라운 영양학적 지혜에 의해 뒷받침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아몬드는 그램당 지구상에서 가장 영양 밀도가 높은 식품 중 하나입니다. 비타민 E가 풍부하여 1온스 약 7포아트만으로도 세포막을 산화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지용성 항산화제인 알파토코페롤 형태의 일일 권장량 약 37%를 제공합니다. 신체의 3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을 지원하며 현대 인구의 상당수에게 부족한 마그네슘 함량이 높습니다. 신체가 놀라운 효율성으로 흡수하고 사용하는 단일, 불포화 지방, 단백질, 칼슘, 섬유질을 한 패키지로 제공합니다. 임상시험에 따르면 정기적인 아몬드 섭취는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식후 혈당 급상승을 줄이며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개선하고 포만감을 촉진하여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몬드의 지방은 예상보다 덜 흡수됩니다. 세포벽 구조 때문에 일부는 장을 그대로 통과하여 저장되기보다는 박테리아의 먹이가 됩니다. 전통적인 섭취법은 간단했습니다. 매일의 음식으로 생아몬드나 가볍게 볶은 아몬드를 먹고 요리와 약용으로 아몬드 페이스트를 사용하며 피부와 상처 관리를 위해 압착된 아몬드 오일을 사용했습니다. 고대 세계는 거의 완벽한 식품을 발견하고 그 꽃을 중심으로 신성한 건축물을 세웠던 것입니다. 톱 시문투, 피스타치오 족장들의 견과류. 야곱이 기근 중에 곡물을 사러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낼 때 그는
이집트 관료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선물을 가져가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피스타치오가 그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44만 400빌. 야곱이 피스타치오를 이집트 통치자에게 줄 적절한 선물로 생각했다면 그것의 가치가 어떠했는지 이해하십시오. 이것들은 저렴하고 흔한 간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치스러운 음식이었고 보물이었으며 현대 영양학은 그것이 보물로 여겨질 가치가 있음을 확인해 줍니다. 피스타치오는 눈 건강 및 황반 변성 보호와 관련된 카로티노이드인 루테인과 제아잔틴 함량이 독보적으로 높습니다. 대부분의 견과류보다 칼륨이 더 많이 들어있어 혈압 조절을 돕습니다. 식물성 식품치고는 필수 아미노산 비율이 높아 훌륭한 보조 단백질원이 됩니다. 피스타치오를 특히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프리바이오틱 섬유질 함량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피스타치오 섭취는 테스트된 대부분의 다른 견과류보다 장내 유익균, 특히 비피도 박테리움을 현저히 증가시킵니다. 또한 심혈관 건강을 돕는 레스베라트롤과 기타 폴리페놀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피스타치오에 대한 구체적인 임상 연구는 혈당 조절, 지질 프로필 및 염증 지표의 개선을 보여주었습니다. 세포벽 구조로 인해 칼로리 흡수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은 라벨에 표시된 것보다 칼로리당 더 많은 포만감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족장 야곱은 가치를 이해했습니다. 그는 피스타치오를 자신의 가장 좋은 선물들 사이에 포함시켰는데 이는 단지 맛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것, 즉 풍요와 건강, 그리고 그런 것들을 생산할 수 있는 땅의 관대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대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톱 순시스, 메뚜기 콩, 캐롭, 광야의 생존식품. 드디어 수십 번입니다. 이 목록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일 수 있기에 마지막을 위해 아껴두었습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으며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야생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사. 수세기 동안 성경 번역가들과 주석가들은 여기서 메뚜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토론해 왔습니다. 많은 학자들, 특히 유대 광야의 지형에 익숙한 이들은 이것이 곤충이 아니라 고대 중동 전역에서 메뚜기 콩 또는 성 요한의 빵으로 알려진 캐롭 나무, 체라토니아, 시리콰의 꼬투리를 가리킨다고 주장합니다. 캐롭 나무는 요한이 사역했던 지역 전역에서 야생으로 자랍니다. 그 달콤한 콩 같은 꼬투리는 수천 년 동안 사막 여행자들을 지탱해 주었으며 야생 꿀과 결합하면 놀라운 영양학적 힘을 가진 완벽한 생존 식단이 됩니다. 캐롭 꼬투리에는 약 50%의 천연 당분, 주로 자당, 포도당, 과당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제 설탕과 달리 건조 중량의 최대 40%에 달하는 엄청난 섬유질 함량과 함께 제공됩니다. 이 섬유질은 대부분 불용성으로 캐롭을 설사와 변비 모두에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강력한 장 조절제로 만듭니다. 캐롭은 또한 칼슘, 철분, 칼륨, 마그네슘을 상당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글루텐이 없고 카페인이 없으며 옥살산염이 없어 초콜릿을 피해야 하는 신장결석 환자에게 안전함, 더불어민도 없습니다. 하지만 캐롭을 진정으로 놀라운 생존식품으로 만드는 것은 응축된 탄닌 또는 프로안토시아니딘이라 불리는 화합물입니다. 이들은 입증된 항균 및 항설사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캐롭 분말은 어린이의 로타바이러스 및 기타 장내 병원균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제약 옵션이 표준화되기 전에는 유럽 병원에서 어린이 설사 치료에 사용되었습니다. 캐롭의 탄닌은 또한 단백질과 결합하여 소화를 늦추고 포도당 흡수를 조절하며 광야에서 예언자를 수년 동안 지탱해준 지속적이고 천천히 타오르는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전통적인 사용법. 캐롭 꼬투리를 달콤하고
쫄깃한 음식으로 생으로 먹고 빵과 죽에 캐롭 가루를 사용하며 호흡기 질환을 위한 감미료 및 약으로 캐롭 시럽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목록을 하나로 묶어주는 연결고리가 여기 있습니다. 야생꿀과 함께 먹는 캐롭은 성경적 광야 식단이 요구했던 것, 즉 에너지를 위한 천연 당분, 장 건강을 위한 섬유질, 지구력을 위한 미네랄, 그리고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항균 화합물을 제공합니다. 만약 세례 요한이 정말로 캐롭과 꿀로 살았다면 그는 고통받은 것이 아니라 번성한 것입니다. 그는 문명 속의 다른 모든 사람들이 정교한 음식을 먹으며 약해지는 동안 고대 세계에서 의학적으로 가장 강력한 두 가지 음식을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광야의 식단이 지혜로운 식단입니다. 때로는 잊혀진 음식이 가장 기억될 가치가 있는 음식입니다. 수밈까지 식품, 수천 년의 사용, 모든 천연적인 것을 제조된 것으로 대체하려는 서두름 속에서 우리가 거의 버릴 뻔했던 수세기에 걸쳐 축적된 지혜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여기서 얻어가길 바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고대 텍스트를 쓴 사람들은 원시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관찰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자신들을 치유하고 무엇이 자신들을 지탱하는지에 주목했으며 그 관찰을 바탕으로 그들의 문화, 의식, 농업, 심지어 신학까지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상시험, 이중 맹검 연구, 생화학적 분석을 갖춘 현대 과학이 계속해서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염증을 줄입니다. 꿀은 박테리아를 죽입니다. 보리는 콜레스테롤을 낮춥니다. 마늘은 감염과 싸웁니다. 아몬드는 심장을 보호합니다. 성경이 옳았습니다. 단지 그 메커니즘을 설명하지 않았을 뿐인데 메커니즘이 핵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음식이 핵심이었습니다. 치유가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을 보내드리기 전에 실행 없는 정보는 단지 오락일 뿐이기에 여러분이 실제로 나아갈 길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은 여러분이 이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은 이 식품들에 있어 품질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의학적으로 활성 상태인 생꿀과 식료품점의 곰돌이 모양병에 든 꿀의 차이는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치유하는 음식과 그냥 비슷한 맛이 나는 음식의 차이입니다. 올리브 오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곡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록의 모든 항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 설명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식품의 경우 오늘 논의한 것들의 최고 품질 버전을 위해 제가 신뢰하는 특정 브랜드와 출처를 링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씨앗의 경우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들 중 일부를 직접 키워보고 싶은 불을 지폈다면 제가 추천하는 가업 전승 씨앗 회사들을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어떤 음식이 여러분을 가장 놀라게 했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약용 허브팀인가요? 고대 곡물팀인가요? 아니면 견과류와 과일팀인가요? 저는 모든 댓글을 하나하나 읽습니다. 고대 슈퍼푸드에 대한 이 탐구가 여러분의 찬장에 있는 재료들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수천 년 동안 눈앞에 숨겨져 있던 역사와 건강의 비밀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함께 더 건강한 미래를 가꾸어 나갑시다. 고대 지혜의 다음 보물도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 쉐이단 소에퓨